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유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그거 이외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이 6년 전 2018년 남측 가수들의 평양 공연 당시에 전세기로 이용했던 이스타 항공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남북 간의 교류가 더 콸콸콸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성원 기자, 당시에 이제 가수들이 그 평양으로 갈 때 이스타 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예술단이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대북 제재로 평양에 갈 비행기를 못 구했었는데 이 미국에 취항하지 않는 이스타 항공이 전세기를 제공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이 당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압수수색해서 이 방북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타 항공은 남측 예술단 190명을 이송하는 특별 전세기를 제공했었고 이들은 4월에 귀환할 때도 이 전세기를 탔습니다. 이 통일부는 이스타 항공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이 방북 전세기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이 대형 항공사 대신 선택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또 다른 특혜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니고 정부 측이 제안해서 이 전세기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방북 전세기가 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조 장관이 아직 피고인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 측도 이 사위 채용과 방북 전세기 같은 의혹을 2년 뒤에 공천과 연관짓는 건 무리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은 방북 전세기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성국관 국장님,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사위 서모 씨, 예. 서모 씨 채용 대가로 이 뭐 중정국 이사장 자리, 이 이야기는 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채용 특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혜를 그 이상직 전 회장에게 조설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 예. 좀 이스타 항공 이 문제도 그렇고 북한에 취항하는 문제도 그렇고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어떤 항금 노선, 싱가포르나 또 중국의 항금 노선을 이스타 항공에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이스타 항공이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그런 것들도 계속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때 당시 이스타 항공 노조가 이 탈세 문제를 국세청에 제보를 했는데, 네. 그거를 거의 뭐 묵살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됐다, 그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문다혜 씨 가족을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중진국 그쪽에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그 대가로,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개인에 대한 급여를 준 것뿐이 아니고, 네. 정부를 동원을 해서 국토부나 이쪽에서 특혜를 준 의혹, 네. 그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의 예술단을 또 이게 그 수송을 한 그, 네. 항공사가 이스타 항공이다, 이런 논란이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박영찬 위원장님. 지금 특혜 의혹 이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요. 네. 방금 전에 그 송국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금 노선까지 이스타 항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알짜배기 황금 노선을 대거 배정받았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이죠. 네. 부산 싱가포르 노선 정기 취항권을 이스타 항공이 따냈고요. 네. 또 같은 해 5월 달에는 인천 상하이 주 7회 노선 등 중국 노선만 6개를 따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이후에 이스타 항공이 따낸 알짜 황금 노선만 해도 무려 15개에 이른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관련 부서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이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 소관으로 이스타 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문체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입니다. 소제목은 봄이 온다입니다. 여객기는 이스타항공, 화물기는 에어인천의 민간 전세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인천의 민간 전세기 이 부분도 북측에서 다 비용을 대는 겁니까? 그다음 항공기 이용 등 우리 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네. 당시 공연에 필요한 장비 등은 화물 수송은 이제 대한항공 측이 맡았고 전세기는 이스타 항공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내용을 방금 들으셨는데 그런데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통일부가 선정한 것이라는 건데요. 최병천 소장님, 네. 이런 게 통상적인 것이었습니까? 이 시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 2018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2018년 2월 바로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뭐 로켓을 쏘네 마네 해가지고 실제로 당시 이제 언론,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되게 고조되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2월 첫째 주, 둘째 주쯤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북측 관계자들이. 네. 그러면서 그때 약간 남북 화해 국면이 확 열렸죠. 그러면 막 화해 국면 열리면서 당시에 긴급하게 했던 결정 중에 당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남북 우리 아이스하키 팀 있잖아요. 네. 아이스하키 팀이 북한 팀도 있고 남쪽 팀도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단일팀이라는 거 만든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아이스하키 팀을 무슨 특혜를 주려고 따로 정치적으로 모의해가지고 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뭐 그 당시 설성원 씨도 오고 뭐 나중에 김여정 씨도 오고 등등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런 걸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무슨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지 않은 것처럼 긴급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항공사를 알아보다 과정이 벌어진 거를 이거를 마치 이제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특혜인 것처럼 보거나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이렇게 박근혜 정부일 때도 이스타항공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북으로. 예. 그거는 마치 뭐 박근혜 정부도 당시 특혜 조사를 그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검찰이 이런 거 흘리면서 좀 과도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이 평양 쪽으로 이제 왕복을 한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는 시각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시 이스타 항공은 보험을 들지 못한 채로 무리한 운항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제재 국가에서 비밀 뜨면 안 됐어요. 알아요? 우리 무보험으로 하는 거. 돈도 따지면 얼마 되니? 만약에 사고 나면 1,000억 되죠? 회사 망하는 거죠,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평양에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제재 국가라서 리스를 해준 나라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런던 쪽에서. 미국 허가를 새벽 4시인가 받아서 떴는데 문제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운항 비리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만일 이때 당시 이스타 항공은 보험을 들지 못한 채로 수송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뭐 이런 전국적인 유명한 이런 이 18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보험도 들지 못한 항공기를 이제 굳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송 국장님, 왜 이런 겁니까? 일단 현행 항공사법에는 그 항공보험의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네. 의무가입 사항인데 그때 얼마나 정부가 맞춤형으로 했냐면은 이스타 항공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네. 그때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줬어요. 네. 보험 대신에 보증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아, 만약에 예. 사고가 나면은 예.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맞춤형으로 해준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이선희 씨를 등 뭐 180명, 160명인가요?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유명 연예인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엄청난 또 보상이 필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그런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이스타 항공이 이 보험도 하지 못하는 이스타 항공을 선정을 해서 띄웠단 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게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고 뭐 긴박하게 돌아갈 때라고 했지만은 그 시점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지만 바로 이상직 회장이 중진공 이사장에 바로 임명이 된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상직 회장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열린 딱 그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문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가서 특혜 취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항공사도 있어요. 네. 저가 항공사 다른 항공사도 많은데 굳이 이스타 항공을 했다는 것은 그쪽 상황보다는 이 청와대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네. 이 뭐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중기부 장관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사장 자리만 줬고 이런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은 네. 특혜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